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리눅스. 여러분들 말로만 많이 들어봤죠? 말로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왔던 어떤 리눅스. 이번 수업 때 깊이 파진 않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초 수업을 들은 뒤에 한 단계라도 나아가려면 리눅스를 맞닥뜨릴 텐데, 여러분들의 심리적 장벽을 약간 더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벨 수업으로 가면 언젠간 여러분들은 리눅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런 용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뷰를 하고 바로 프랙티스를 먼저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인데, 리뷰에서 이제 array랑 linked list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파이썬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C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특히 C는 약간 로우 레벨을 건드리기 때문에 구현 방식에서 다이렉트하게 차이가 나요. 메모리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방식이 array를 쓸 때랑 linked list를 쓸 때랑 확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썬은 이런 로우 레벨 단계를 알아서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array는 런타임 스택 공간에 잡혀가지고 알아서 관리가 되죠. 로컬 베리어블이든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든 array는 로컬이면 스택 공간에 잡혀가지고 알아서 할당이 되는데, linked list 같은 경우에는 array랑 다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때 만들고 사용자가 원하는 때 지우는 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스택은 사용자가 원하는 때 만들고 원하는 때 없애는 공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구간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괄호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로컬 베리어블이 생겼다. 그럼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결코 그 베리어블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중괄호가 끝날 때 없어지겠죠.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는 그때그때 다이나믹하게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써야 하는데, 그 메모리 공간이 어디였냐면 위에 있는 글로벌 섹션과 아래에 있는 런타임 섹션 사이에 있는 힙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힙이라는 공간은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위해서 C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그곳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택 vs 힙 얘기가 거기서 나왔죠. 스택은 오토매틱하게 컴퓨터가 관리해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플렉서블하게 이랬다 저랬다 막 조작하기는 어려운 공간이다. 그거는 불편한 점이지만 자동으로 에러 없이 관리를 해주는 측면은 또 편안한 점이 있어요, 스택이. 근데 힙이라는 공간은 사용자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메모리를 썼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공간이어서 그 부분은 또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사용자에게 많은 경우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힙은 망할 수도 있어요.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 오버플로우가 나서 넘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에러들을 이제 사용자가 매뉴얼리 매니플레이션을 하되 리스크 관리를 스스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힙을 사용하기 위한 두 가지 펑션을 배웠죠, 저번 시간에. 첫 번째는 malloc-이라는 펑션인데, malloc-은 힙 공간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은지 그 메모리 사이즈를 파라미터로 넘기는 펑션이고, 그 메모리 공간을 블락으로 컨티뉴어스 메모리 블락을 할당을 해서 그 메모리 블락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그 포인터가 어떤 타입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void 타입의 포인터를 리턴하고, 그럼 사용자가 이제 알아서 그 void 타입 포인트를 캐스트 해줘야 돼요. 타입 캐스트. 내가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괄호치고
int star라고 붙여줘야 내가 원하는 합당한 형태의 포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emallo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free라는 펑션인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까먹기 때문에 중요하죠. 까먹어서 에러를 자꾸 발생시키기 때문에 emalloc 어딘가에 선언돼 있으면 그것과 페어를 이루도록 free를 적절하게 해줘야 메모리가 넣었다 뺐다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넘치지 않고 잘 관리가 됩니다. 이 부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C에서 처음에 발생하는 티피컬한 에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저런 거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세마이콜론을 빼먹는다. 이런 게 티피컬한 에러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괄호를 열었는데 적절한 곳에서 닫지 않는다. 파이썬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죠? 중괄호를 열었다 제대로 닫지 않으면 또 에러가 나는 거고, 그리고 또 array의 인덱스를 적절하게 넣지 않았다. array의 사이즈를 넘나드는 막 인덱스를 넣었다. 예를 들면 array의 인덱스로 -1을 넣었다, 실수로. 이러면 C가 에러로 인지를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array의 바운드를 넘어가서 다른 엘리먼트를 액세스하고 막 매니플레이션 해버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지금 이 다이내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에서 emaloc을 썼는데 free를 안 했다.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 돌릴 땐 몰라요. 되게 잘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름 모를 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프로그램이 멈추는데 왜 멈추는지 몰라요. 딱 그곳에 이르러서 메모리가 오버플로우 난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아무래도 그곳을 찾아보게 될 거잖아요. 에러가 난 곳이 틀렸나 보다 하면서 그쪽을 막 볼 텐데, 사실은 그 코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에러가 난 코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필 그곳에서 메모리가 넘쳤을 뿐이에요. 그럼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은 그 전에 어딘가에 풀이를 안 한 것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버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이제 C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 이제 뭔가 이런 스타일인데 교양 스타일 수업이고, 리눅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취한 어프로치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역사의 맥락 하에서 리눅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리눅스가 이렇게 파퓰러해졌고 왜 리눅스를 배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개발자가 아닌 상황에서 되게 약간 어이가 없을 수 있는 게, 리눅스를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가? 리눅스 없어도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죠? 특별히 리눅스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운영 체제들이 훨씬 더 유명해요. 지금 보면은 자, 얼마나 많이 쓰이냐를 따져봤을 때, 자, 윈도우 10이 50% 쓰이고, 그다음에 윈도우 7이 심지어 옛날 거임에도 불구하고 18%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도 뭐 리눅스 계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 쓰이는데, 윈도우 8도 있고, 크롬이라는 OS도 이제 또 구글에서 개발해서 나름 내부에서는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은 윈도우란 말이죠. 윈도우만 합쳐도 70%가 거뜬히 넘어가는데, 내가 왜 마이너들이 쓰는 리눅스 따위를 지금 써야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윈도우로 다 해피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를 왜 알아야 하느냐를 질문을 해보면 약간 범위를 좁힙니다. 전체적으로 쓰이는 운영체제 말고, 자, 이제 범위를 좁혀요. 슈퍼컴퓨터에서 쓰이는 운영체제를 봅시다. 요렇게 돼 있어요. 슈퍼컴퓨터에서 쓰이는 운영체제는 지금 윈도우가 있긴 한데, 네, 여기 아주 여러분이 시력이 좋으면 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하늘색 부분에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초반엔 유닉스였는데 지금은 리눅스로 갈아타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도 거의 안 쓰이고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거냐랑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운영체제를 알아야 하느냐는 내가 뭘 하고 싶으냐에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만 안 했어도 리눅스를 평생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슈퍼컴퓨터를 좀 액세스하려는 순간 이쪽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선 리눅스가 대부분 쓰입니다. 거의 100% 리눅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리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운영체제를 써야 하느냐, 답은 이거에 달려 있어요. 어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랑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앱스트랙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운영체제 위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개발자들이 이거를 어떤 운영체제 위에서 돌릴 것인가를 결정해서 서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용으로 만들 것인가, 뭐 리눅스용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많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윈도우를 위해 개발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물론 리눅스 용도도 있지만 주되게는 윈도우를 위해 먼저 개발이 되죠. 그건 당연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었으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윈도우용으로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수많은 게임들,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수많은 게임들 다 윈도우에서 돌아가요. 그 중에 이제 약간 좀 널드 개발자들이 나는 이런 게임을 리눅스에서도 돌렸어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냥 취미용이고 사실 윈도우에서 대부분의 게임이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이 익스플로어든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윈도우에서 많이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한글, 리눅스에서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주 안 좋아요. 윈도우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특히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리눅스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향해 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리눅스에서 위에서 주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땐 리눅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리눅스가 좋아서 배운다기보다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를 배워야 합니다. 그 비슷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윈도우에서 찾고 윈도우에서 돌리려면 되게 번거로워요. 나중에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리눅스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사실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깔면 우분투라는 버전을 깔아요. 리눅스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분투라는 거를 아마 깔게 될 겁니다. 왜 우분투냐면, 자, 리눅스 베이스드 운영체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아류들이 많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고려할 것들은, 자, 특정 운영체제를 내가 한번 깔았는데 그게 막 버전 업데이트 되고 막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나오고 그러면 적절하게 그 시대에 맞게 변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버그가 나오면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메인테인드가 잘 돼야지 쓸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메인테이넌스가 잘 안 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에 딱 릴리즈가 돼서 너무 기능이 좋다고 좋아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돌아가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쓰고 싶은데, 그죠? 자, 그리고 easy to use여야 한다. 쓰기 쉬워야 된다.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유용해도 배우기가 싫다는 거죠. 그 다음이 large community인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체험하는 버그를 누군가가 먼저 체험해서 고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 버그 리포트를 웹에다가 올려놓으면
우리의 개발 프로시저가 너무너무 간단해지거든요. 구글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건 오로지 커뮤니티가 클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우분투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버그를 웬만하면 먼저 누군가 체험했고 고쳤어요. 그러면 너무 편하죠. 근데 뭔가 나의 어떤 독특한 취향 때문에 나는 이런 우분투 말고 다른 게 좋아라고 선택했어요. 뭐 그건 좋은데 커뮤니티가 작으면 내 문제는 모두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특히 입문자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데스크탑에서 리눅스 쓰는 거는 이제 모스트 파퓰러한 게 우분투이기 때문에 이제 우분투를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난 이제 리눅스를 쓰고 싶다. 리눅스를 배우고 싶다. 자, 리눅스를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리눅스를 안다고 말하려면 도대체 뭐가 리눅스를 아는 것인가에 대한 또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죠. 자, 윈도우를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윈도우를 알고 윈도우를 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윈도우를 쓰고 있고 윈도우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런 거죠. 윈도우에 돌아가는 많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또 지울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따라서 그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일단 윈도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 포탈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네, 뭐 깔고 거기에 또 무슨 권한 설정 어쩌고 그걸 뚫어야 되니까 그거를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됩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일단 윈도우 내에서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혹은 파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느냐.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뭐 지우거나 뭐 새로 깔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자, 네트워킹, 인터넷을 할 수 있느냐.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느냐.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되면 뭐 어디 앱 와이파이 라우터 적절하게 찾아서 클릭해서 네, 인터넷을 되게 만들 수 있느냐. 혹은 뭐 유선 인터넷을 꼽아가지고 뭐 인터넷을 만들 수 있겠느냐. 블루투스 헤드폰을 쓰고 싶은데 블루투스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느냐 컴퓨터에. 뭐 이런 종류의 네트워킹 이슈가 있고 웹을 쓸 수 있느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웹을 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이메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종류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졌다. 줌으로 순식간에 막 49명의 화면을 보고 있는데 막 자꾸 컴퓨터가 끊긴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작업 관리자 있잖아요. 컨트롤 알트 델 누르면 뭐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여기 메모리를 크롬이 너무 많이 먹고 있네. 그럼 크롬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작업 끝내기를 누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의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덕목이라는 거죠. 내가 윈도우를 무리 없이 쓰기 위해서. 자, 윈도우를 안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느냐. 이거랑 윈도우를 아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확실히 나누어 줘야 됩니다. 윈도우를 알고 쓴다는 것은 윈도우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을 잘 쓸 수 있느냐를 의미하지 실생활에서 윈도우 내부로 들어가서 막 윈도우 자체 프로그램을 고치고 막 운영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꼭 이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해서 윈도우 개발자가 될 게 아니라면. 그렇죠? 자, 그럼 이 비슷한 철학을 리눅스에다가 우분투에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리눅스랑 우분투를 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분투가 서포트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제대로 깔고 쓰고 지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분투에서 파일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찾고 지우고 뭐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우분투를 통해서 와이파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느냐. 또 우분투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해서 적절한 걸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덕목들을 장비하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선 이 정도면 리눅스에 대해서 친숙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리눅스의 히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태초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PC가 뭔가 컴퓨터의 대명사처럼 뭔가 대체 용어처럼 돼 있지만 PC 이퀄 컴퓨터가 아니라 PC는 퍼스널 컴퓨터죠. 똑같은 컴퓨터여도 서버 컴퓨터는 PC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엔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고 무진장 크고 비싼 메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방 하나에 컴퓨터 하나죠. 이거 컴퓨터 하나인데 엄청 크고 크고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퍼슨이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정부 정도 돼야 컴퓨터를 가질 수 있고 또 큰 컴퍼니 정도 돼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큰 컴퓨터가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지만 예전에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컴퓨터를 쓰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 그럼 이 100명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프로그램을 들고 이 컴퓨터실 앞에서 화장실 줄 서듯이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 사람이 다 쓰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쓰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쓰고 아주 비효율적이죠.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그래서 자, 머신룸이 있으면 기계실이 있으면 여기에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자기의 펀치카드, 소중한 펀치카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걸로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기계실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린다. 이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죠. 초반에.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가 파워풀해졌어요. 하드웨어가 좀 더 파워풀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 유저가 한 번에 한 2시간쯤 기계실에서 박혀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줄을 꼭 여기서 기다린다기보다 2시간 동안 딴짓하다 오면 되잖아요. 2시간 동안 딴짓하다 와서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한 번 유저가 들어가면 10분만 있다 나오는 거예요. 10분만 있다 나오면 점점 어떤 시간이 크리티컬해지냐면 실제 컴퓨터를 쓰는 시간보다 들락날락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 사람 들어와서 셋업하고 또 나가고 이런 다른 시간들이 더 relative large하게 된 거예요. physically 스위칭 유저 스위칭하는 게 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저 스위치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개발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펀치 카드를 쌓아놓자.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택 오브 잡스로 바꾸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명을 여기다 그냥 박아놓자. 오퍼레이터라는 사람이 한 명 여기 박혀가지고 이 펀치 카드 리스트를 쫙 받으면 하나씩 이제 실행을 대신 해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 됐죠. 이렇게 바뀌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퍼레이터가 내가 컴퓨터를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하루 종일 앉아갖고 펀치 카드나 넣고 앉아 있으면 이제 너무 이제 자신의 인생이 현타가 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모니터링은 너무 지루하다. 모니터링 뭐냐면 리소스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의 펀치 카드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혹시 뭐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계속 옆에서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기록하고 또 잡이 끝나면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또 다음 커스터머의 펀치 카드에다 할당하고 이런 걸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되게 티디어스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생각하죠.
이거 내가 하지 말고 좀 내 일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줄 수는 없을까? 모니터링 자체도 좀 컴퓨터가 스스로 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데스퍼레이트한 니드가 생기면서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컴퓨터가 모니터링을 스스로 해서 여러 가지 이 펀치 카드들이 다 애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적절하게 하드웨어 리소스를 할당하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태스크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태스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예전에는 펀치 카드를 입력으로 받다가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되면서 펀치 카드를 이렇게 쌓아놓지 않아도 다른 방에 있는 유저들이 직접 자기의 타이핑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인터넷까지는 아니고 인트라넷, 회사 내부 네트워크 정도로 원격 입력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멀티 유저랑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니즈가 발생을 하면서 멀틱스 프로젝트라는 게 생깁니다. 멀틱스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멀틱스는 이거의 줄임말인데 Multiplexed Information and Computing System.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여러 개의 잡들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타임을 쉐어하고 뭐 멀티플 유저들이 메인프레임을 시뮬테니어스하게 쓸 수 있도록 리소스 할당해주고 충돌 방지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자라는 비전 하에 멀티스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팀인데 뭐 AT&T, 뭐 MIT 등등의 사람들이 아주 내노라하는 컴퓨터 학자들이 조인해서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5, 6년간 진행을 했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꿈이 컸어요. 너무 꿈이 커서 일단 실패했는데 중요한 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이때 당시에 고안되었던 여러 가지 노블한 아이디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때 실패하고 사람들이 그냥 좌절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70년대에 개발하게 되는데 자, 멀티플렉스드가 유니플렉스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드 꿈은 컸는데 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일단 유니플렉스라도 제대로 만들자. 한 번에 싱글 태스크라도 제대로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범위를 좀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 멀틱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벨랩의 이 두 분이 켄과 데니스라는 분이 유닉스 프로젝트로 좀 규모를 축소해서 시작을 했고 어셈블리 랭귀지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셈블리 랭귀지는 되게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에서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컴퓨터를 바꾸면 운영체제 못 돌립니다. 특정 컴퓨터에 최적화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되게 제한이 컸어요. 멀티태스킹도 안 되고 컴퓨터도 사실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에도 하나밖에 안 돌아가고 엄청 제한적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간다. 어쨌든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실생활에서 되게 중요한데 너무 우리가 비전을 크게 가지면 이제 비전은 크게 가지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당장 뭔가 워킹하는 걸 되게 프리미티브한 레벨에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한 번에 딱 릴리즈하는 그 목표가 너무 커버리면 그거 릴리즈한 거 개발하느라고 시간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닉스의 사례를 보듯이 일단 유닉스 프리미티브한 상태에서 딱 개발이 되면 유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임프루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닉스라는 이름은 유지됐지만 결국은 멀티태스킹이 되고 멀티 유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능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멀틱스가 된 겁니다. 이름은 유닉스인데. 자,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요즘 뭐 우리도 정부랑 삼성이랑 막 갈등이 있잖아요. 삼성이란 대기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AT&T라는 친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AT&T를. 이게 유닉스를 개발한 곳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유닉스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유닉스에 있는 코드를 다 강제로 오픈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개발한 코드를 오픈해 버렸어요. 원래 돈을 벌고 싶었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유닉스가 유명해집니다. 공짜니까. 그리고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이나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그런데 1982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AT&T가 너무 커지니까 미국 정부가 견제를 하다 못해서 AT&T를 7개의 컴퍼니로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리니까 그 쪼개진 상태에서의 AT&T는 이미 충분히 작아서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유닉스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오케이를 해주면서 이때부터는 다시 프로프라이터리 프로덕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유닉스를 잘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게 유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가 갑자기 막힌 상황이 됐고,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1983년에 그누 프로젝트라는 게 발생해서 오픈소스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타겟을 바탕으로 유닉스 비슷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GNU가 무슨 뜻이냐면 GNU's not Unix. 이게 뭐냐면 우리는 너네처럼 치사하게 돈을 받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유닉스처럼 돈 벌어먹는 프로젝트가 아니야. 우리는 모두에게 프리야 라는 뜻으로 GNU is not Unix 라는 슬로건 하에 개발을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 전문가긴 하지만 프리한 소프트웨어를 콜포레이트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100% 완료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리눅스라는 것을 리누스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죠.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네덜란드였나? 그분의 거기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용도로 되게 조만한 유닉스 비슷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닉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미니 유닉스. 수업용이었어요. 근데 대학원생이었던 리누스라는 분이 리눅스라는 거를 이제 미닉스를 발전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막 대단한 시스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또 미니멀한 시스템에서 발전시켜 갖고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고, 이때 중요한 것은 퍼스널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리눅스는 원래 유닉스는 서버 컴퓨터용인데, 슈퍼컴퓨터용인데, 이분은 리눅스를 만들면서 미닉스에서 시작했으니까 퍼스널 컴퓨터용으로 만들고 그냥 공짜로 오픈해 버립니다. 근데 이때 이미 리눅스가 첫 번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에요. 퍼스널 컴퓨터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80년대에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서 맥도 만들고 윈도우도 만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닉스가 서버 컴퓨터에선 유망하지만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이때 리눅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유명해지지 않을 여지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윈도우랑 맥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눅스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유닉스를 쓰던 사람들이 일단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서버 컴퓨터는 없지만 자기 PC에서라도 한 번쯤 돌려보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를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매력을 느껴서 그 운영체제 여러 프린시플들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공짜 리눅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컨트롤하고 싶은 사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운영체제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 퍼스널 컴퓨터가 엄청 파워풀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유가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싫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혼자 잘 나가고 막 빌 게이츠가 막 유명해지고 그런 게 싫어. 그럼 일단 여기에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선호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이거 싫으면 이거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로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눅스가 가장 widely used 된 유닉스 베이스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유닉스가 최고였는데 점점점 리눅스가 유명해지더니 이제는 그냥 리눅스가 가장 유명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중에서도 우분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잘 서포트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윈도우처럼 퍼스널 컴퓨터용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유닉스는 이런 서버를 잘 쓰는데
개발된 거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유저가 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시나리오죠. 여러분 각각의 컴퓨터에서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배우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눅스를 배우고 윈도우는 이너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 퀵 오버뷰는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깔고 나면 우분투에서 뭐 유용한 커맨드들 있잖아요. 우분투에서도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어야 되고 뭐 다운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지워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럼 파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뭐 이런 커맨드들을 제가 여기저기 막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깐 뒤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저는 그냥 이거는 넘어가다가 서머리로 갈게요. 자, 리눅스 왜 써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리눅스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퀵 오버뷰는 이제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컨텐츠를 다루는 수업은 오늘이 끝이고, 다음 목요일에는 마지막 랩업을 하겠어요. 랩업 리뷰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시작인데, 다음엔 뭐 할지에 대해서 좀 뷰를 어느 정도 제시한 뒤에 수업을 랩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들 좀 수업이 길었는데 수고가 많으셨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